네, 모닝 전략 시장 이슈와 함께 조금 더 집중할 섹터들 알아볼게요. 반도체 뭐 이런 흔들리면서 가고 있고요. 그 틈을 타서 뭐 2차 전지, 지난주에 또 바이오 굉장히 강했잖아요. 어떤 쪽을 주목할까? 포트폴리오 전략과 투자 인사이트 들어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김지환 차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반도체입니다. 주가가 반등하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 금요일은 사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오르니까 하이닉스는 6%, 삼성전자 3% 오르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주 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사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조정이 됐었죠. 특히 이제 외국인 물량이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에 2주간 4조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쏟아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21선 평균 바닥까지 지금 차트를 찍었다가 찍었기 때문에 이 약추세선에 든 게 아닌 것이냐라는 그 판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가의 향방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굉장히 다시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AI발 메모리 반도체 섹터 수급이 계속해서 쏠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여전히 그 추세가 유효하고 주도주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극단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사실상 코스피가 무너진다. 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요새 개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반도체가 뭐 사실은 조정 받으면서 당겨가면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자체가 흔들리면 시장이 감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중심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모였어요. 소위 한미 무역협정 설명 자료가 나오고 발표 후에 이제 재계와 만나서 재계는 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그냥 나온 정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좀 뭐 기업별로 좀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도체 쪽을 예.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상 좀 과열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트폴리오, 다른 이제 안전 방어주들 같은 것들을 이제 중간에 섞으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11월 17일이에요. 이제 뭐 네. 조금 있으면 12월이 되고 이제 연말장이 사실은 지금 이제 펼쳐지고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연말장에 대한 흐름들과 포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으세요? 어떤 섹터를 좋게 보세요? 저는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되 네. 예. 살짝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저는 금융주를 좀 한번 이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네. 반도체 뭐 기본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방산하고 갈 때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갔던 것처럼 조방어를 깔고 네. 갔던 것처럼 반도체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주목할 섹터로 이제 방어주 가운데 금융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주 가운데 일단 실적 발표들이 되는데 메리츠 금융주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보니까 주가가 아침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기대치 충족한 것 같은데 메리츠는 왜 이렇게 빠집니까? 네. 뭐 보통은 요새는 실적 조정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좀 무서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보통은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는 의미인 것 같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메리츠 금융주주를 일단 들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방송하는 포인트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빠지는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실적은 여전히 좋고 그런 상황이고 일단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밸류업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양호한 실적을 베이스로 시장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가 주주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기업 가치를 집중을 시켜서 이제 23년도에 화재랑 이제 메리츠 증권을 상장 폐지를 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번에 이제 ROE가 굉장히 개선이 됐지요. 그래서 현재 약 25%입니다. 타 이제 금융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을 굉장히 좀 일찍부터 시작했던 상황이고,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2017년 4월부터 메리츠 금융주주는 자사주 소각을 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일단 감액 배당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4월까지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거 공시를 하나하나 다 이제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3조 7천억 원어치의 자사주 소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표가 메리츠 금융주주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의 표를 제가 들고 와봤는데, 표가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네. 포인트는 이겁니다. 총 주주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까지 175%로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한 그런 중기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3년에 주주 환원율이 51.2%였고요. 그리고 24년이 53.2, 그리고 25년은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로 좀 예상이 됩니다. 주주 환원율은 이제 자사주 매입액과 현금 배당액을 더해서 그 당의 연도 순이익을 나눈 것을 이제 주주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메리츠 금융주주의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감액 배당 메리트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액 배당이 최근에 이제 기사들에서 굉장히 지금 금융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추세이긴 하죠. 근데 사실상 메리츠 금융주주는 이 감액 배당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주총을 23년도 11월에 이제 했고, 이제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해서 2조 1,500원어치를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과세 배당 금액이, 남은 비과세 배당 금액이 아직도 1조 7,788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이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사주도 소각하고, 네. 주로 이제 이 자본금을 줄인다고 감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목적이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 준비금을 줄여서 이익잉여금을 늘리고 그걸 배당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좋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금융주를 보자고 하셨고, 그 가운데 메리츠 금융주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금융주에 비하면 사실은 시원찮아요, 주가. 그죠? 갇혀 있고, 그동안에 주주 환원의 어떤 대명사로서의 과거에 약발이 다한 건지, 수급이 안 좋은 건지, 또 이전에는 사실 홈플러스 관련돼서 사실 손실 우려 이런 게 조금 메리츠에 특별히 조금 더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시장이 왜 이렇게 좋은데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예.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펼쳤지만은 또 2년 동안 또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상승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TSR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똑같이 계속 매일매일 자사주 소각을 메리츠 금융주주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면역이 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계속해서 지금 퍼도 올라가고 있고 PBR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치에 아직 이제 도달하진 않았고 목표치까지 이제 갈 예정인데, 아직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역이 된 게 아닌가, 시장에서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면역이 됐다는 말은 이제 계속 호재성이나 이제 주주 환원을 해가는데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금융주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첫 번째 금융주 가운데서는 메리츠 금융주주를 말씀하셨고요. 다음 또 금융주 가운데 하나금융주주를 눈여겨보자고 꼽으셨는데, 이유는요? 네, 저는 좀 과장되게 네. 하나금융주주가 제2의 메리츠 금융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리츠가 일단 먼저 금융주 가운데 2, 3년 동안 가장 압도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핵심 자체가 좀 그 정부 발표 이전에 좀 선제적인 주주 환원 강화의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슷한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저평가가 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은 금융주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데 PER, PBR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ROE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퍼가 그러니까 말씀을 말로 드릴게요. 네. 일단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7.6%고 KB금융이 9.7, 신한지주가 8.5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PBR 역시도 0.6으로 0.7, 0.86이 이제 KB금융과 신한지주보다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R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자본 수익률이죠. 그 ROE 같은 경우에는 9.1이고 KB는 이제 8.1, 8.9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PBR로 비교를 하자면 KB금융 대비해서는 주가가 11% 할인이 돼 있다라는 좀 계산이 나오고요. 예. 신한지주 대비해서는 27% 할인되어 있다라는 지금 그런 계산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메리츠금융지주가 과거 이제 PBR이 0.4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배로 리레이팅 될 때 케이스와 저는 이 하나금융지주의 밸류에이션 출발점이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이제 리레이팅의 상승 여력에 그런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주환원 정책을 금융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르게 해석하면은 앞으로 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다시 이제 2025년 10월 1,500억 규모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감액 배당 역시도 도입을 이제 검토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도 지금 25%, 30% 제가 최근에 본 기사로는 더 올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주주환원 목표치 역시 상향 검토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금융지주가 제2의 메리츠금융지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금융주 주목해보자. 메리츠금융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 말씀하셨고요. 표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저희랑 의사소통이 안 돼서 준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김지환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4,078, 코스닥 900이 오늘 이제 코스닥이 조금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코스닥도 오르고요. 역시 대형주 반도체가 오르니까요. 코스피가 상대적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 공감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좋은 투자 결정, 좋은 선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